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화요일엔 항상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벌써 오시기도 전에 다음 코너는 시시한가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시시할 수 없는 시시한가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미무수아님 감사합니다. 자, 시시한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민아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인의 눈으로 이제 또 저희가 뉴스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는지. 예, 오는 13일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의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예. 그 노동운동에 눈을 뜨고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면서 분신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그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고향인 대구 생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해서 오는 12일에 목요일이죠. 문패달기 행사를 연다고 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주소는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인데요. 이렇게 다 노출해도 되는 거죠? 기사에 나왔으니까요. 네. 괜찮겠죠. 예. 예, 이 동네가 근데 봉제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하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상징적인데요. 네. 부지를 매입한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은 대구 시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데요. 그 대구가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라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는 몰랐어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안타깝게 여겨서 지난 1년 반 동안 콘서트, 바자회, 전시회 같은 행사를 열어서 부지 매입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금에 참여해서요. 더 뜻깊은 사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사실은 다 모여 있는데 2,500여 분이 예. 참여를 하셨다는 거군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뭐 좀 업적이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들의 이렇게 생가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경우 우리 뭐 예. 가끔 보잖아요. 조선 시대라든지 뭐 그 이전 시대에 이제 현대사에서 이런 노력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어떤 인물이나 생가지에 관한 기억이 하나쯤 있는데요. 근데 제가 충남 부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가면 그냥 초가집이었어요. 허술한.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하진 않아서. 예, 그 당시엔 그랬고요. 예. 관리인이 이렇게 슬리퍼를 쫙 끌고 나와서 빗질을 한번 마당에 쓱 한번 훑어주고 그냥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면서 들어가시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관리 안 된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뜨뜻하게 그 가을볕을 좀 봤다가 집에 가고 괜히 앉아 있다가 가곤 그랬거든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서 시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어떤 그 공간 자체가 저한테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키워준 곳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야 기념관도 생기고 그렇죠. 그 생가도 복원이 돼서 말끔하게 단장은 됐는데 만약에 복원을 안 했더라면 제가 지금처럼 기억을 환기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수몰지구처럼요. 수몰지구처럼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오래 뜻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장소,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왜 필요한지 좀 알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라면은 그 그림 그린 그림과 예. 함께 그 이제 생가가 이렇게 복원이 돼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은 예.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면 그 사람의 그림이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가 그냥 딱 느껴지는. 예. 시인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곳이 그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든지 그 뿌리라는 게 근원이라는 게 태어난 곳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예, 환경이라는 그런 것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면 참 시인의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시를 쓰고도 오히려 가난하게 그 민중을 위해서 그 4.19 혁명을 노래하다 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종종 하면서 앉아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해마다 이제 이맘때면 지금 이제 50주기이기 때문에 13일이지 않습니까? 네.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분위기가 분명 있겠지만 어느덧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민아 씨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게 바로 휘발유를 몸에 이렇게 붓고 불을 붙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달리면서 했던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릴 때는 그 분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좀 무서웠죠. 예,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노동 환경들
예를 들어 그때 환기구도 없어서 학고방이라고 뭐 부르는 예전에 예, 그런 데서 어린 여공들이 사실 그 결핵 때문에 피기침을 하든 아니면 맞아요. 그 허리 한 변 못 펴고 그 공간이 1.5m, 6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업장인데 거기서 화장실도 못 가고 15시간을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비슷한 처지야. 세상 잘 안 바뀌어.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나이 사실 고작 만으로 22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이 있으면 그걸 그런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사실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싸워라. 세상의 모순을 정확히 직시해라.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의 불씨를 심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미 많은 시인들이 또 시로 쓰기도 많이 시로 했습니다. 썼죠. 예. 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고 최근에도 이 많이 50년이 지났는데 정말 과연 개선됐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에 뭐 택배 노동자들의 그 어떤 열악한 환경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시던가요? 네, 저는 사실 전태일 열사가 과거에 지나간 사람이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도처에 각자 다른 전태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실 저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저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 오빠도 일산에서 택배 일을 합니다. 네. 근데 택배 일을 하면서 그 바지가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하나가 들어갔다 나온다. 왜냐하면 살이 내려서 그만큼 그렇죠.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는 정작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회사원, 버스 기사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누구든.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특성화고등학교 그 그러네요. 현장 실습생들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노동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면서 조금 아득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우리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을 하면 좀 심란하기도 하고 임금 체불 때문에 고공농성도 하고 그리고 늘 그 플랜카드 걸고 확성기로 외치잖아요. 네. 무엇이 이 추운 날에 저들을 이 거리로 내몰게 그렇죠. 하나. 저 높은 크레인으로 올라가게 하나. 참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오늘은 요새도 이런 시를 써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약간 젊은 시인들이 쓰는 어느 정도 시의 경향에선 살짝 벗어나 있는 네. 예, 그런 시인데요. 그렇지만 산업화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통과해온 시간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설야 시인의 시집 우리는 좀 더 어두워지기로 했네에서 그림자극이라는 시를 들고 왔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자극 이설야. 공장에서 돌아온 동생. 퉁퉁 부은 손을 보여주었다. 쫓아오던 그림자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밤마다 축축한 벽지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나는 동생의 그림자를 껴입고 잠속을 들락거렸다. 그림자 속에는 동생의 인형들이 살고 있었다. 7개의 밤을 하늘에 펼쳐놓고 박음질하느라 밤에도 인형들은 눈을 감지 못했다. 꿰매고 꿰매도 실밥이 터져나오던 동생의 어린 노동으로 밑단이 뜯어진 가게를 조금은 꿰맬 수 있었다. 얼굴까지 퉁퉁 부은 월급날 동생의 축 늘어진 그림자를 인형들이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동생의 그림자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다. 인형들은 울고 웃다가
낡은 찬장 속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렸다. 동생의 7 그림자가 빈 그릇 속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네, 이설야 시인의 그림자극. 예. 어떠셨어요? 인형을 예. 꿈에 예, 봉제 인형. 봉제 인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군요. 동생이 그 동생이 번 돈으로 네. 온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동생은 굉장히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네요. 예, 그 요시 보면 어릴 때 좀 이렇게 그림자 놀이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세요? 아, 기억나죠. 이 손으로 독수리도 네. 만들고 우리 이런 토끼 맞아요.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요 시를 읽으면 그렇게 어릉어릉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지어진 어떤 상황극, 동화적인 상상력이 펼쳐지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 시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어린 동생이 봉제 인형 공장에 다닌 모양이죠. 네. 예,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수도 없이 박음질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동생의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고된 노동을 보는 그 자매 예, 심정. 마음도 예. 편치는 않아서 이렇게 마음에 남은 문의를 시로 썼나 봅니다. 네. 읽을수록 좀 마음이 애잔해지기도 하네요. 예. 음악도 무척 슬퍼서 저희가 선곡을 너무 심하게 예, 하나요? 겹겹이 슬퍼요. 예. 마음을 달래드리질 못하고. 네. 자, 시시한가 오늘은 13일에 50주기를 맞는 철태일 열사의 생가 매입과 문패달기 행사 소식과 함께 시 한 편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